네, 여기도 이슈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세관 잘 세셨습니까? 예, 제이비는 연휴 때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저는 집돌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박혀 있었습니다. 네, 뭐 제이비랑 달리 촌철님들은 뭐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이용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용하시다가 도로 상황을 확인하는 드론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론이 등장했다고요? 네, 예. 또 어쩜 아차하고 법규로 위반했다가 드론에 단속을 당한 분들도 이제 앞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도로공사가 연휴 기간 동안 드론 11대를 이용해 38곳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였는데요. 네. 이게 신기술을 활용해 안전운전을 도모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데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비판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8곳에서 단속을 했다고요? 건수가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도로공사는 지난 27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5일간 8개 위반 항목에 대해서 1,430건을 단속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뭐 이게 이번만 새삼스럽게 한 건 아니고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단속 건수가 총 28,447건이거든요. 네. 이제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번 연휴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뭐 버스 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이나 끼어들기 등 차량 밖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이용처럼 차량 내부를 명확히 찍어야 적발할 수 있는 사안도 좀 적지 않아서요. 오. 이게 이제 평균 20m 높이에서 촬영을 하는데 워낙 화질이 좋은 망원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 내부까지 단속이 가능한 겁니다. 차 안을 다 들여다본다고요? 그렇죠. 조금 약간 소름이 끼친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예, 과거 갑자기 경춘국도에 하여간 아무튼 예. 또 말할 수 없는 추억 있으신가 봅니다. 아니 말할 수 없는 추억이 아니라 옛날에 뉴스 나온 적이 있어요. 교통위반 저기 고지서에 차량 내부 사진을 찍어서 고지한다고 해서 그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맞아, 그런 논란도.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내부 이거를 가리고 고지서를 보내는. 그런 경우 뉴스 찾아보면 나와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차 안은 사적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내가 언제 어디를 누구와 이동하는지 자체가 좀 민감한 사생활 정보일 수 있어서. 그런데 이제 도로교통공사의 드론 촬영은 도로공사가 민간 업체에 위탁을 주어 촬영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위법 의심 정보가 있으면 그걸 경찰로 넘기는 3단 구조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내 모습이 얼마나 찍혔고 또 누가 보고 이걸 어디서 보관을 하는지 또 좀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심지어 이제 민간에서도 이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간이 이걸 어떻게 가지고 경찰 아니면 도로공사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법규 위반은 경찰만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명목상으로는 도로공사가 도로 상황 확인을 위해 드론 촬영을 하고 그 와중에 확인한 뭐 교통법규 위반 의심 차량 정보를 경찰에 제보하는 방식으로 지금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개인이 이동 중에 이제 법규 위반 차량을 우연히 보고 블랙박스나 휴대폰 영상을 경찰에 제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 이제 형사소송법상 누구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 고발을 할 수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개인이 우연히 불법을 목격해 신고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 기획해서 단속을 하는 건 다른 문제다. 법적 근거가 좀 명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됩니다. 아니 그러면 경찰이 드론 단속을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실 경찰의 드론 단속도 불법입니다. 그래요? 예. 경찰청 훈령인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칙에 따르면 드론 활용은 실종자 수색 목적 등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시스템에 비해서도 드론은 훨씬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용 목적을 좀 한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0년에 충북경찰청이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이제 교통 단속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려다가 법 위반 소지 때문에 철회한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일반 도로에서는 경찰이 지금 드론 단속을 못 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도로공사라는 단계를 한 단계 더 우회하니까 합법이다 이런 논리가 좀 되고 있어서요. 뭐 경찰이 코에 손을 대는 건 불법인데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건 합법이다. 좀 이렇게 논리가 성립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건 거의 신기에 가까운 거죠. 네. 네, 아무튼 그렇죠. 좀 제도적으로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이렇게 경찰은 앞으로 훈령을 개정해 경찰이 직접 단속할 근거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훈령 개정만으로는 좀 안 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인데 여기서도 이제 시행령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건데요. 예. 이제 헌법이 정한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큰 만큼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법으로 좀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국회가 나서야 되는데 별로 이제
안 나선다 이런 얘기가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정부가 지난달에 하반기 교통안전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내용에 이제 고속도로 드론 단속에 AI까지 접목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AI가 알아서 찍고 분석한 다음에 위반 내용을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라는 거고, 뭐 정부는 훨씬 더 단속이 수월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올 하반기에 시범 사업을 시작해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이게 좀 이런 행정적 준비에 비해서 이제 법적 정비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감시되는 디스토피아가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네가 지난 추석 때 차 안에서 뭔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그렇죠. 오, 살 떨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도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